77세 억만장자 이나자키 코스케가 22세의 스도 사키와 결혼했을 때 일본 전역이 그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3달 만에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수상한 단서가 젊은 아내에게로 수사당국의 의심을 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죽음에 대해 거의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는 듯 했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녀를 유죄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나자키 코스케란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내는 왜 그를 냉혹하게 살해하려 했을까요? 남겨진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억만장자는 어떻게 4,000명 이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까요?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일본 와카야마현의 남부 도시 다나베시로 우리를 이끕니다. 다나베시는 역사적으로나 현재까지도 구만호로 향하는 관문으로 일본 남부에서 육상 및 해상 교통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 외에는 약 6만 5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조용한 해안 도시로 게이반도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동쪽의 다나베 만과 서쪽의 산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나베시는 일본의 업과 농업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귤과 일본식 매실절임인 우메보시로 유명합니다. 다나베는 언제나 비교적 조용한 도시였지만 몇십 년 동안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1940년대에는 현재 거의 2배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했으며 그곳에 살던 가족 중 하나가 바로 이나자키 가문이었습니다. 1941년 4월 13일에 태어난 코스케는 7남매 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대가족에서 자라는 것은 그가 종종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당히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종종 형제들과 다툼을 벌였고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한 데다 성적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고등교육을 중단하고 가족의 주류 판매점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나자키 가문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기에 그의 도움은 부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쯤에서 이나자키 코스케는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가게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어떠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용돈도 빼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스케의 부모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코스케는 유산 중 자신의 몫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유산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일이었지만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자로 변모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으며 이자율 제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자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야마킨으로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코스케는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매우 부당한 대부업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타인의 빚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코스케와 그의 형제들 사이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 관계는 이 부패한 돈벌이 방식 때문에 더 깊은 틈이 생겼습니다. 코스케는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고철 수집업자였고 부동산 개발자였으며 심지어 방문 판매를 통해 콘돔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수익성이 없었으며 결국 그의 모든 수익은 채권 추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결국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그가 윤리적으로 민감한 기업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케의 부가 늘어나면서 그의 관계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여성과의 관계에 집착했고 성관계가 인생의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방문 판매를 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은근히 자신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암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방식에서 꽤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코스케는 유료든 무료든 많은 여성들과의 관계로 유명한 부유한 플레이보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4,000명 이상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이에 약 3억 엔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약 1,600만 파운드 또는 2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일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나자키 코스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상형인 키 크고 글래머러스한 여성을 만나면 당신과 데이트하고 싶고 성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동의하면 40만 엔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스케는 오사카의 유명한 유흥가인 기타 신치에서 밤늦게까지 파티를 즐기며 클럽에 많은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케는 그동안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이 많았으며 1998년에는 속이려던 지인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부업의 수익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코스케는 결국 가족이 운영하던 주류 판매점에서 규모와 수익을 늘리며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코스케의 부와 명성은 그의 자서전 퀴슈의 돈 후안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12월에 출판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당시 일본의 인기 TV 프로그램인 A.I.M 토크에서 다뤄지며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에 몇 차례의 인터뷰가 더해지면서 이 책은 내용의 품질과 관계없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코스케는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여성들에게 돈이 들어있는 편지를 나눠주며 그 대가로 함께 잠자리를 하려 했습니다. 럭셔리한 자동차 여러 채의 집, 전 세계의 비즈니스석, 항공 여행, 비싼 요트 등 그가 가진 것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017년이 되면서 코스케는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77세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실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의 평균 수명이 서구 국가들보다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서전에서 담배, 약물, 자극제 등을 피했다고 썼습니다. 비록 그가 과도한 관계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2017년은 그가 정착하여 사랑을 찾는 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코스케는 이미 2번 결혼했었으며 2 결혼 모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믿을만한 닥스훈트계 이브를 제외하면 가까운 사람이나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죽을 경우 이브가 자신의 제국과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농담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2017년 가을 그는 스도 사키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다는 말은 정말로 의미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77세의 나이에 그녀는 55살 어린 22세였습니다. 코스케의 자서전과 인터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덜 흥미로운 방식으로 만났다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군중 속에서 그녀를 발견한 코스케는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그녀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공항 라운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도 사키가 코스케의 4,000명 여성 중 또 다른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곧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스도 사키란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1996년에 태어난 사키는 새로 결혼한 남편보다 50년 이상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홋카이도 북부의 삿포로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부모는 비교적 부유한 편으로 가끔 좋은 음식과 디자이너 브랜드를 살 여유가 있었습니다. 코스케와 마찬가지로 사키는 학업적으로 야심차지 않았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수업 중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춘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그녀는 값비싼 핸드백, 코트, 의류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발견한 취미를 통해 친구를 사귀면서 사키는 돈과 아름다움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그녀는 미용과 메이크업 과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그녀는 매춘과 몇몇 성인 영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그녀는 미용사가 되기 위해 도쿄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조차도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삿포로의 한 바에서 호스트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15만 엔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도쿄로 이사한다고 발표하자 그녀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돈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사키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목표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키슈의 돈 후안 이나자키 코스케였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난 후 두 사람은 빠르게, 다른 말로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코스케는 심지어 자신의 새 아내와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녀가 요리, 청소 또는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매달 100만 엔의 용돈을 지급했습니다. 코스케는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평화롭게 보내려고 준비된 듯 보였습니다. 사키 또한 나이 많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언론은 코스케와 사키가 자주 그의 애완견 이브와 함께 있는 사진을 포착했습니다. 사진에는 그들이 이브와 산책하거나 그의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쇼핑몰에 가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은 편안해 보였고 코스케는 사키와 이브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낼 완벽한 방법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남은 여생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 단 3개월 만에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 18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6일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코스케는 이브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의 애완견 이브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통제할 수 없는 몸부림을 보였고 눈에 띄게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스케는 그녀를 동물병원에 데려갈 준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코스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브는 10년 넘게 그를 지켜준 소중한 존재이자 그의 자부심과 기쁨이었습니다. 이브의 죽음에 그는 상실감과 슬픔으로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스님을 초청해 그녀를 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브의 죽음은 매우 이상한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녀는 나이가 많은 개였지만 그녀는 건강했고 알려진 질환도 없었으며 어떠한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브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코스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8일 후 2018년 5월 24일 저녁 코스케 본인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실 소파에서 거의 알몸 상태로 불안정한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코스케의 체내에서 극도로 치명적인 양의 자극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사인은 다량의 자극제를 한 번에 섭취하여 발생한 급성 자극제 중독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세부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케는 자신의 책에서 약물과 자극제를 반대한다고 자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머리카락 검사 결과 그는 장기적인 약물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몸 어디에서도 주사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극제를 마시거나 먹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자극제를 섭취하면 원래 의도된 효과는 전혀 없고 오직 치명적인 결과만 가져옵니다. 이제 갑자기 코스케의 죽음과 어쩌면 이브의 죽음조차도 살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내 CCTV 영상에서 코스케의 사망 전 몇 시간 동안 집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은 그의 아내와 청소부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일 코스케는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개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데 보냈습니다. 청소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고 오후 4시쯤 몇 가지 볼일을 보러 떠났습니다. 코스케는 오후 6시쯤 사키를 1층에 남겨둔 채 2층으로 올라가 전화를 몇 통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소부가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 사키와 청소부가 1층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가 사키에게 확인해보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코스케의 모습을 볼 수 없자 청소부는 다시 한번 사키에게 확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그의 침실에서 그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스케는 바쁘게 개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누가 그의 음식이나 음료에 자극제를 넣었는가?
V 영상에 포착된 사람 중 자극제를 넣을 수 있었던 이는 그의 아내나 청소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코스케가 같은 청소부를 10년 넘게 고용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를 살해할 동기나 이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점은 자연스럽게 결혼한 지 단 3개월 된 22세의 젊은 아내 스도 사키에게 맞춰졌습니다. 명백한 주장은 아마도 그녀가 단순히 돈을 노린 골드 디거 즉 꽃뱀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스케가 사망할 경우 그녀는 그의 제국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의 자산은 약 50억 엔, 즉 3,300만 달러 또는 2,7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사키는 그의 죽음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장례식에서 감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청소부와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장례식 도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장례식 직후 그녀의 다소 캐주얼한 감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사키는 결코 편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녀가 코스케와 결혼한 동기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그녀가 상대적으로 무심해 보였기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사키는 이후 언론에 대해 꽤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주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파파라치와 다투는 모습도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살인 혐의로 확실히 기소할 만한 증거는 분명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브의 시신을 파내어 독성 자극제를 조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3주간 부패된 상태였기에 검사 결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스케의 사건은 수년 동안 중요한 단서나 발전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키는 2021년에 해외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일본을 떠나 두바이로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그녀를 다시 찾을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코스케와 이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한 지 3년 후인 2021년 5월 그녀는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최대 30일 동안만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몇 주를 걸쳐 수사관들은 다양한 증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도 사키는 경찰 인터뷰에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이폰 헬스 앱 데이터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여주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코스케가 죽어가던 동안 그와 접촉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인터넷 기록은 이브의 죽음 몇 주 전 그녀가 자극제와 공급업체를 검색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더 나쁜 것은 법의학 조사에서 부엌 바닥과 진공청소기에서 마약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그녀가 잘 알려진 마약 거래자와 접촉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추적 기술은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스케가 죽기 몇 주 전 그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다나베의 집에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코스케는 예상했던 대로 이미 새로운 파트너를 찾은 상태였습니다. 증거는 더 악화됩니다. 그가 죽고 2달 후 사키는 그들의 집에서 주주회의를 열었고 참석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녀는 자신을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연봉으로 150만 달러를 스스로 책정했으며 추가로 4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도쿄에서 그녀를 체포했을 때 그녀가 지금까지 축적한 모든 돈을 가지고 두바이로 도피할 계획을 세운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느슨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키 스도는 공식적으로 이나자키 코스케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체포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그의 죽음이 발생한 지 거의 6년이 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한 점은 그녀의 현재 위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그녀가 조용히 석방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재판에 서게 된다면 당국이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후에는 중독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키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녀가 그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단언합니다. 코스케의 친구들은 그가 사키와 이혼할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 친구는 코스케가 자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옆에 있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사키가 예상보다 일찍 이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상속을 잃기 전에 충동적으로 그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사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그녀는 확실히 살인을 저지를 골드디거이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케의 제국을 누가 상속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사키가 유죄로 판결된다면 그의 가족은 이를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의 모든 자산이 동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코스케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브의 죽음 또한 똑같이 아프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